이 사연은 서울 강남구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어난 실제 사연을 각색하였습니다. 오후 6시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라 메종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따뜻한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테이블보 위로 은은하게 반사되는 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죠. 이곳은 한 끼 식사비만 일반인 한 달 생활비에 맞먹는 곳이었습니다. 민서는 검은색 유니폼을 단정히 입고 테이블 사이를 우아하게 걸어 다녔어요. 25살의 그녀는 언제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의 까다로운 요구에도 침착하게 대응하며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았죠. 민서야, 테이블 12번 손님이 와인 리스트를 요청하셨어. 선배 웨이트리스인 수진이 말했습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민서는 환한 미소로 대답하며 와인 리스트를 들고 테이블로 향했어요. 중년 남성 손님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와인 말고 더 비싼 거 없어? 이런 싸구려 맛이라고? 민서는 미소를 잃지 않고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좋은 와인을 추천해 드릴게요. 이쪽에 프랑스산 빈티지 와인이 있는데. 아, 정말 답답하네. 그냥 제일 비싼 걸로 가져와. 손님은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었어요. 민서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와인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일은 일상다반사였죠. 하지만 그녀는 항상 참았어요. 이 일이 아니면 생활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퇴근 후 직원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서는 정말 대단해. 어떻게 항상 그렇게 침착할 수 있어? 막내 웨이트리스 지영이 물었어요. 그냥 익숙해진 것 같아요. 민서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부모님이 참 잘 키우셨네. 인성이 정말 좋아. 수진이 말했죠. 순간 민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모르거든요. 지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거든요. 민서는 무심한 듯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민서는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며 급히 말했습니다. 아, 별거 아니에요. 워낙 어릴 때 일이라 기억도 잘 안 나고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은색 체인에 달린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는 그녀가 가진 유일한 부모의 유품이었어요.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내 어머니가 남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건 말입니다. 그래도 밝게 잘 살고 있잖아. 정말 대단해. 수진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민서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그랬듯이 공허함을 느꼈어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어떤 느낌일까? 누군가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준다는 것이 어떤 기분일까? 그런 생각들이 항상 그녀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불빛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며 그녀는 자신만의 세계에 잠겨들었습니다. 때로는 꿈을 꾸곤 했어요. 자신을 찾아 헤매는 부모님의 꿈을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항상 차갑게 그녀를 깨웠습니다. 원룸에 도착한 민서는 작은 거울 앞에 서서 목걸이를 바라보았어요. 엄마, 아빠, 어디 계신 걸까요?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목걸이는 희미하게 빛을 반사하며 그녀를 위로하는 듯 보였어요. 다음 날 저녁 라 메종은 평소보다 더 분주했습니다. 주말이라 예약 손님들이 몰려들었거든요. 민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오후 7시쯤 레스토랑 입구로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명품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정우진이었습니다. 그는 대기업 회장의 아들로 돈의 힘으로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죠. 어서 오세요. 예약해 주신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민서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정우진. VIP 룸으로 안내해. 그는 민서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민서는 그를 가장 좋은 자리인 VIP 룸으로 안내했습니다. 정우진은 자리에 앉자마자 까다로운 주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스테이크는 미디움 레어인데 정확히 55도에서 57도 사이로 해. 그리고 와인은, 이 와인 리스트에 있는 건 다 별로네. 더 비싼 거 없어? 죄송합니다. 셰프님께 정확한 온도를 전달하겠습니다. 와인은 저희가 따로 보관하고 있는 프리미엄 컬렉션이 있는데, 민서가 설명하려 했지만 정우진은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었어요. 됐어. 그냥 제일 비싼 걸로 가져와.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음식이 나온 후에도 정우진의 불평은 계속되었습니다. 이게 미디움 레어야? 너무 익었잖아. 다시 해와. 민서는 스테이크를 살펴보았어요. 완벽한 미디움 레어 상태였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새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고급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거야? 정우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즉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우진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해결? 이미 기분이 다 상했는데 무슨 해결이야. 그는 갑자기 일어나더니 스테이크 접시를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민서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접시가 바닥에 떨어지며 큰 소리가 났고 스테이크와 소스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레스토랑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이쪽을 바라보았고 직원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이런 서비스 수준으로 장사하는 거야?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정우진이 소리쳤습니다. 매니저가 급히 달려왔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민서, 빨리 정리해. 민서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음식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우진이 더욱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아니, 이 여자가 제대로 서비스를 못하는 게 문제잖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주의 깊게 했어야 했는데. 민서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그 순간 정우진이 갑자기 손을 들어 민서의 뺨을 때렸습니다. 탁! 레스토랑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민서는 뺨을 움켜쥐고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글썽했지만 그녀는 꾹 참았어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는 거 아냐? 제대로 배우고 와. 정우진은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매니저가 급히 개입했어요. 손님, 진정해 주세요. 저희가 모든 걸 무료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무료?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고. 서비스 정신이 문제라니까. 정우진은 여전히 화가 난 상태였어요.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치우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목걸이가 살짝 흔들리며 그녀의 가슴팍에 부딪혔어요. 마치 엄마가 위로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현실의 아픔은 여전했습니다. 정우진은 결국 돈을 던져놓고 나가버렸어요. 레스토랑 안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고 다른 손님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야, 괜찮아? 수진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민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뺨에는 여전히 빨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퇴근 후 민서는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지하철 의자에 앉아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집에 돌아온 민서는 뺨의 따가움을 느끼며 작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빨간 자국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하루 종일 참았던 감정들을 삼켜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야 하나. 민서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문득 침대 밑에서 오래된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올 때 가져온 것들이 담긴 상자였죠.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오늘따라 왠지 열어보고 싶어졌어요. 상자 안에는 어린 시절 사진 몇 장과 낡은 인형, 그리고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민서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이런 편지가 있었나 싶어서 말이죠. 이게 뭐지? 민서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았어요. 편지지는 누렇게 바랜 상태였고 글씨는 여성의 손글씨로 보였습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민서야,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너는 아직 너무 어려서 이 글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이 편지를 읽게 될 거라고 믿어.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너를 보내야 해. 너의 진짜 가족은 따로 있단다. 서초구 반포동 한강공원 근처의 큰 집. 그곳에서 내가 태어났어. 이 목걸이는 내 할머니께서 엄마에게 주셨던 거야. 언젠가 내가 자라서 이 편지를 읽게 되면 그곳을 찾아가 보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민서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반포동 한강공원. 큰 집? 그녀는 중얼거렸어요. 내가 정말 다른 가족이 있다는 뜻인가? 민서는 목걸이를 꺼내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하트 모양의 펜던트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작은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L, T, H라고 새겨진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L, T, H. 민서는 글자를 따라 읽어보았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중요한 단서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편지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정말 자신에게 다른 가족이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왜 자신을 버렸을까요? 다음 날 휴일이어서 민서는 용기를 내어 반포동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정말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과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한 민서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편지에서 말한 큰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다니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어요. 아, 회장님께서 오늘 산책 나오신다고 하셨죠? 네, 매주 일요일마다 이 공원에서 산책하시는 게 루틴이시거든요. 민서는 우연히 지나가는 두 남자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한 명은 정장을 입은 기사처럼 보였고 다른 한 명은 젊은 비서 같았어요. 이태현 회장님이 이 근처에 사시나 보네요. 한강뷰가 정말 좋으니까요. 기사가 말했습니다. 이태현. 민서는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L, T, H. 혹시 이태현의 이니셜일까요? 그때 멀리서 한 노인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품격 있는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사와 비서가 그에게 다가가며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산책 나오셨군요. 응, 날씨가 좋네.
한강 바람도 시원하고. 이태연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민서는 멀리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니면 꿈에서 본 얼굴일까요? 이태연 회장은 천천히 산책을 하며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그리움 같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서는 용기를 내어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지만 감히 그럴 수 없었어요.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서 민서의 목걸이가 살짝 드러났어요.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펜던트를 보고 이태연 회장이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시죠? 비서가 물었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이태연은 고개를 저었지만 시선은 여전히 민서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민서는 결국 용기를 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만남은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어요. 혹시 정말 자신의 가족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말이죠. 며칠 후라 매종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시내 유명 자선단체에서 주최하는 모금 행사였어요. 평소보다 더 많은 직원들이 필요해서 민서도 행사 도우미로 파견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니까 실수하지 말고 해야 해. 매니저가 직원들에게 당부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민서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행사장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어요. 수많은 사업가들과 사회 유명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민서는 음료를 서빙하며 조심스럽게 손님들 사이를 돌아다녔어요. 실례합니다. 샴페인 드시겠어요? 민서가 한 신사에게 다가가 정중히 물었습니다. 아, 고마워요. 그 신사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민서는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 공원에서 본 이태연 회장이었거든요. 이태연도 민서를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는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떨렸어요. 혹시 그 목걸이는? 이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서는 당황하며 목걸이를 만졌어요. 아, 이거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태연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혹시 부모님께서 주신 건가요? 사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이건 제가 가진 유일한 부모님의 유품이라고 들었습니다. 민서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이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목걸이는 분명히 자신이 아내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았어요. 아내가 딸에게 물려주려 했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민서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시는지. 민서는 그의 이상한 반응에 당황스러워했어요. 김민서. 이태연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잃어버린 딸의 이름이 바로 민서였어요. 실례지만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시죠? 이태연이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1999년 3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왜 그러시는 거예요? 민서는 점점 더 어리둥절해졌어요. 이태연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날짜는 자신의 딸이 태어난 날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목걸이, 이름, 생년월일, 모든 것이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드려서. 이태연은 감정을 추스르려 애쓰며 말했어요. 혹시 시간이 되실 때 저와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와요?
하지만 저는 지금 일하는 중이라서. 민서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물론 일이 끝나신 후에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태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때 행사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모금 행사에 참석해 주신 이태연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민서는 깜짝 놀랐어요. 방금 자신과 이야기하던 분이 이태연 회장이었다니. 그녀는 급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인 줄 몰랐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태연은 무대로 올라가며 말했어요. 나중에 꼭 이야기합시다. 이태연이 무대에서 연설하는 동안 민서는 복잡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왜 자신에게 그런 질문들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간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행사가 끝난 후 이태연은 민서를 찾았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나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서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잠깐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이태연은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회장님, 저에게 무슨 할 말씀이 있으신가요? 민서가 먼저 물었습니다. 민서 씨, 혹시 자신의 과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나요? 이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과거요? 민서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상한 편지를 발견했어요. 제 엄마가 쓴 것 같은데. 편지요? 이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서는 망설이다가 편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반포동 한강공원 근처의 큰 집, 그리고 목걸이에 새겨진 이니셜에 대해서 말이죠. 이태연은 모든 것을 들은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서 씨, 혹시 제가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25년 전에 딸을 잃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도 민서였고 생년월일도 똑같았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목걸이, 그건 제가 아내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아요. 이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 속에 있었어요. 민서는 혼란스러웠고 이태연은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좀 더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이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민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매종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태연 회장과의 만남 이후로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혹시 정말 자신의 아버지일까 하는 기대감과 동시에 만약 아니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오후 6시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여자 또 여기 있네. 민서가 고개를 돌리니 정우진이 서 있었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친구 2명과 함께 왔어요. 그들 모두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민서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3명. 그런데 너 지난번에 제대로 혼났으면서 아직도 여기서 일하고 있냐? 정우진이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서는 참고 견뎠어요. 이쪽 자리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은 정우진과 친구들은 계속해서 민서를 괴롭혔습니다. 야, 이 여자 지난번에 이태연 회장이랑 같이 있는 거 봤어. 정우진의 친구 중 하나가 말했어요. 뭐, 정말? 정우진이 흥미롭다는 듯 물었습니다. 응, 자선 행사에서 같이 커피 마시더라고.
이 여자가 회장님한테 뭔가 접근하려는 것 같던데 민서는 주문을 받으러 가면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문 받겠습니다. 민서가 정중히 말했어요. 아, 그래. 근데 너 진짜 웃기네. 이태원 회장님 같은 분이 너 같은 애랑 무슨 일이 있겠어? 정우진이 조롱조로 말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만난 거예요. 민서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우연히? 정말 웃겨. 너 같은 고아가 재벌 회장이랑 우연히 만나? 정우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주문 말씀해 주세요. 아니, 이 여자 진짜 뻔뻔하네. 자기가 뭔데 회장님한테 접근해? 신분을 알아야지. 정우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민서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설마 진짜로 뭔가 있는 사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정우진이 비웃었습니다. 그때 정우진이 민서의 목걸이를 보고 말했어요. 아, 그 목걸이 때문에 그런 거구나. 가짜 액세서리 하나 차고 다니면서 자기가 뭔가 특별한 사람인 줄 아는 거지. 이건 가짜가 아니에요. 민서가 목걸이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가짜가 아니라고. 그럼 진짜라는 거야? 너 같은 애가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있어? 정우진이 더욱 비웃었어요. 이건 제 부모님이 남겨주신 거예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모, 고아인 주제에 무슨 부모? 정우진의 말이 점점 더 악독해졌어요. 민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아라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어요. 무시. 이게 무시야? 사실을 말하는 거지. 너는 고아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웨이트리스잖아. 정우진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만해 주세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그만하라고. 왜 기분 나빠? 그럼 이태원 회장님한테 가서 울어봐. 과연 신경이나 써줄까? 정우진이 더욱 비열하게 말했어요. 그때 정우진이 갑자기 민서의 목걸이에 손을 뻗었습니다. 이 가짜 목걸이나 버려. 보기 안 좋아. 안 돼요. 민서가 목걸이를 지키려 했지만 정우진은 강제로 잡아당겼어요. 나요. 이건 정말 소중한 거예요. 민서가 절규하며 목걸이를 지키려 했습니다. 정우진의 친구가 민서를 밀쳐버렸어요. 야, 가만히 있어. 민서는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무릎을 바닥에 부딪혀 작은 상처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목걸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정말 지독하네. 가짜 목걸이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 정우진이 혀를 찼어요. 레스토랑 안에 다른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도 당황해하며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매니저가 급히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 이 직원이 너무 무례해서 말이야. 고객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야? 정우진이 오히려 큰 소리를 냈습니다. 민서는 바닥에 앉은 채로 목걸이를 꼭 쥐고 있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목걸이만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 전부예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정우진은 그런 민서를 보며 더욱 비웃었습니다. 정말 한심하네. 고작 목걸이 하나 가지고.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정우진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무슨 일입니까? 차분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태원 회장이었어요. 이태원 회장이 레스토랑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목걸이를 꼭 쥐고 있는 민서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서 씨,
괜찮습니까? 이태연이 급히 다가와 민서에게 물었습니다. 정우진은 갑작스러운 이태연의 등장에 당황했어요. 아, 회장님, 어떻게 여기에? 제가 왜 여기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설명해 주시죠. 이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일어서려 했지만 무릎의 상처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이태연이 그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어요. 괜찮습니다, 회장님. 그냥 작은 오해였어요. 민서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해라고요? 이태연은 민서의 무릎에 난 상처와 그녀의 눈물 자국을 보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우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정말 별일 아닙니다. 그냥 서비스에 대해 얘기하다가 서비스 때문에 직원이 바닥에 넘어져야 하는 건가요? 이태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매니저가 중재하려 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태연은 정우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우진은 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그냥 이 직원이 무례해서 주의를 준 것뿐입니다. 무례하다고요? 이태연이 되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무례함이었죠? 정우진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들을 그대로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 민서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회장님. 제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부족하다고요? 이태연은 민서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민서 씨, 당신이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저는 그냥 민서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태연은 정우진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우진 씨, 당신이 정 회장님의 아들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정우진이 긴장하며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정 회장님께 오늘 일에 대해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정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런 일이 알려지면 큰일이었거든요. 회장님, 잠깐만요.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봅니다. 정우진이 급히 말했어요. 흥분했다고요? 직원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사람의 소중한 물건을 빼앗으려 한 게 단순한 흥분 때문인가요? 이태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민서는 여전히 목걸이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태연은 그녀의 손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민서 씨, 목걸이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태연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민서는 망설이다가 목걸이를 내보였습니다. 이태연은 그것을 자세히 보고 확신했어요. 분명히 자신이 아내에게 선물했던 그 목걸이였습니다. 이 목걸이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십니까? 이태연이 정우진에게 물었어요. 그냥 액세서리 아닌가요? 정우진이 어리둥절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액세서리라고요? 이태연은 분노를 참으며 말했어요. 이건 가족의 유품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이태연은 민서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서 씨,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 이태연은 정우진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우진 씨, 오늘 일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 회장님께는 제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정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함께 레스토랑을 나갔어요. 이태연은 민서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서 씨, 잠시 제 차로 가실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일하는 중이라서. 민서가 망설였어요. 매니저가 급히 말했습니다.
민서, 오늘은 일찍 퇴근해도 돼. 괜찮아. 민서는 이태연과 함께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차 안에서 이태연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민서 씨, 저희 집에 가서 이야기할까요?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보여주실 것이요? 민서가 궁금해했어요. 네,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저와 어떤 관계인지 확실히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태연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어요. 민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차는 반포동의 한강이 보이는 큰 저택으로 향했어요.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민서 씨, 곧 모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태연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의 눈에는 25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에 대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태연의 저택에 도착한 민서는 그 웅장함에 압도되었습니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정말 편지에서 말한 큰 집이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태연이 민서를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응접실 한쪽 벽면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민서는 그중 하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이태연과 아름다운 여성, 그리고 품에 안긴 아기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저 아기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 딸입니다. 25년 전에 잃어버린 이태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태연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겁니다. 상자 안에는 아기 때의 사진들과 의료 기록, 그리고 한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태연은 그 편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 아내가 딸을 보내면서 쓴 편지입니다. 당시 저희는 사업상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경쟁사에서 협박을 받고 있었고, 딸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참았어요. 아내는 딸을 안전한 곳에 보낸 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후로 25년 동안 딸을 찾고 있었어요. 민서는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발견했던 편지와 똑같은 필체였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이태연이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내가 목걸이를 차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민서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목걸이였습니다. L, T, H. 민서가 목걸이의 이니셜을 읽었어요. 우리 태연입니다. 제 본명이에요. 이태연은 사업상 쓰는 이름이고 본명은 리태연이거든요. 이태연이 설명했습니다.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그럼 저는 정말 네, 당신은 제 딸입니다. 제가 25년 동안 찾고 있던 바로 그 아이예요. 이태연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태연은 민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민서야. 너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아빠. 저는 정말 아빠가 있었던 거예요? 민서가 울면서 물었어요. 그럼 당연하지. 아빠는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널 찾고 있었어. 이태연이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2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김민서인 거예요? 민서가 물었어요. 아, 그건. 이태연이 편지를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엄마가 안전을 위해 성씨를 바꾸라고 했거든. 원래 너의 이름은 리민서야. 리민서. 민서가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뇌었어요. 이제 다시 우리 성씨를 써도 돼. 아빠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이태연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민서가 물었어요. 우선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계속 일하고 싶으면 일해도 되고, 아니면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도와줄게.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렴. 이태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요리를 배우고 싶었어요. 언젠가 제 레스토랑을 갖는 게 꿈이었거든요. 민서가 수줍게 말했어요. 좋은 꿈이네. 아빠가 최고의 요리 학교에 보내줄게. 그리고 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걸 지원해 줄 거야. 이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정우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빠, 아까 그 사람, 정우진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민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처리할게. 내 딸을 그렇게 대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하지만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마세요. 저는 이제 괜찮으니까요. 민서가 말했어요. 넌 정말 착하구나. 하지만 잘못한 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해. 이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태연은 즉시 정우진의 아버지인 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 회장님, 이태연입니다. 오늘 영공님 일로 전화드렸는데요. 네,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전화를 끊은 이태연은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정우진은 앞으로 너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아빠가 확실히 해결해 줄게. 민서는 이태연의 품에 안겨서 처음으로 진정한 안정감을 느꼈어요. 25년 동안 혼자였던 그녀에게 이제야 진짜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아빠, 정말 꿈 같아요. 제가 정말 가족이 있었다니. 민서가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부터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아빠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이태연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서는 라 매종에서 마지막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사정을 궁금해했지만 민서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민서야, 정말 그만두는 거야? 수진이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네,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어요. 요리학교에 진학하기로 했거든요. 민서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와, 정말 좋겠다. 내 꿈이었잖아. 지영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모두들. 여기서 일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민서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매니저가 다가왔어요. 민서, 너 때문에 우리 레스토랑이 유명해졌어. 이태연 회장님이 특별히 추천서까지 써주시더라고. 네. 민서가 놀랐어요. 응, 요리학교 원장님한테 직접 연락하셔서 너를 극찬하시더라.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매니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퇴근길에 민서는 이태연과 함께 산책을 했어요. 한강공원의 그 벤치, 처음 아버지를 멀리서 바라보았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아빠, 정우진은 어떻게 됐어요? 민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 그 일 말이야. 이태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정 회장님이 아들을 해외로 보냈어. 당분간은 한국에 올 수 없을 거야. 너무 심한 처벌은 아닌가요? 민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적당한 수준이야. 그리고 정 회장님도 아들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셨어. 우리 회사와의 거래도 공정하게 재조정하기로 했고, 이태연이 설명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에요. 저는 복수보다는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거든요. 역시 내 딸답니다. 마음이 정말 착해. 이태연이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요리학교는 언제부터 시작해요? 민서가 물었어요. 다음 달부터야. 프랑스 요리 전문 과정으로 등록해뒀어.
내가 원한다면 나중에 프랑스 유학도 보내줄게. 이태연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꿈만 같아요. 민서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리고 집도 새로 꾸며줄게. 내 방도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주고 싶어. 이태연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말 행복해요. 민서가 이태연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면서 강물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민서야, 엄마 얘기를 좀 해줄까? 이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듣고 싶어요.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외모도 아름다웠지만 마음이 더 아름다웠지. 너처럼 말이야. 이태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와 닮았나요? 민서가 궁금해했어요. 많이 닮았어. 특히 웃을 때 표정이 똑같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엄마를 쏙 빼닮았고. 이태연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보고 있을까요? 민서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당연히 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정말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시면서 말이야. 이태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25년 동안 혼자였지만 이제는 가족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민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25년 동안 빈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겠어. 이태연도 진심으로 웃었어요. 한 달 후 민서는 요리학교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지만 그녀는 열정적으로 공부했어요. 무엇보다 자신을 지지해주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수업은 어땠어? 이태연이 민서를 데리러 와서 물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오늘은 프랑스 전통 수프를 배웠는데 선생님이 제 실력을 칭찬해 주셨어요. 민서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역시 내 딸이야. 재능이 있나 보네. 이태연이 자랑스러워했어요. 아빠, 나중에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으로요. 민서가 약속했습니다. 그거 정말 기대된다. 우리 딸이 만든 음식이라면 뭐든지 세상에서 제일 맛있을 거야. 이태연이 웃었어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서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아빠, 이 목걸이 덕분에 아빠를 찾을 수 있었네요. 그러게. 엄마가 하늘에서 도와주신 것 같아. 이태연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가 있으니까요. 민서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우리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태연이 민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빠, 사랑해요. 민서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나도 사랑해, 민서야. 영원히. 이태연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부녀는 잃어버린 25년의 시간을 되찾으며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희망이 마침내 빛을 발한 순간이었어요.